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18번째가 됐죠. 빠꾸미보다 차라리 재테크의 문외한이 되어라. 문외한인 게 보기 좋을까요? 빠꾸미가 보기 좋을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가 아니네. 오늘은 네 가지의 팁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고,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를 면접편을 끝내면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면은 이제 본부장이 생각하는 인생의 롤 모델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를 이제 마감을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빠꾸미보다 차라리 재테크의 문외한이 되어라 라는 큰 제목으로 네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7번째 체크리스트네요. 네, 17번 첫 번째 볼까요? 회사 내에서 이룰 나만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면접관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가장 좋은 대답은 조직의 롤 모델이 되겠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뭐 회사에 충성하겠다, 또는 열심히 해서 뭐 해외 마케팅 부서의 상무나 이사가 되겠다, 또는 뭐 그런 그런 분들을 넘어서 예를 들어 뭐 사장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부서에서 무슨 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직무 연관성과 관계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커리어 패스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보기에는 그다지 임팩트가 없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갈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빨리 일을 그만두는 면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면접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룰 비전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조직원의 구성원이 되고 그 다음 그 조직의 롤 모델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롤 모델, 조직 내에서 가장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롤 모델이 없거든요. 저도 조직 내에서 항상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롤 모델, 누군가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수평적 관계이면서도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회사 내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통합하는 인재, 말하자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회사 내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참 추상적인 말이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 얘기입니다. 왜? 보나마나 회사를 들어가 보지 않은 입장에서 회사 내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펼쳐질지, 또 어렴풋하게 들었던 회사 내에서의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줄을 탄다든지 어떤 라인을 탄다든지 그런 얘기들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외로 조직은 그다지 그렇게 정치라든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는 평가에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조직은 그렇게
라인을 타거나 어떤 인맥들이 작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주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인재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특정적인 어떤 캐릭터죠. 어떤 특정적 여러 가지 캐릭터들 중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오히려 조직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직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말지니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뚜렷하게 난 모르겠다. 내가 이게 참 이런 질문이 내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다 할 때 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맞는 건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좀 다른 대답이 없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같은 대답이라도 뭐랄까요? 좀 더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표현이고, 또 안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가식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면접의 시간입니다. 이 면접은 왜 생긴 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직업이라는 것은 도제식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스터와 그리고 팔로워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직업이 생겼던 것이 원래 대항해 시절 이후에 직업의 개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만들어진 직업 안에서 면접 외에는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어떻게 보면 직업의 셀렉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포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빠꺼미보다 차라리 재테크의 문외한처럼 보이는 게 낫다. 여러분들 그 면접 중간에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바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이제 취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했던 아주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의 돈을 이제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직장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죠. 왜? 없던 것을 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니까. 물론 그 받는 월급도 모자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빡빡한 재테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을 우선적으로 가지려 하고 주식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할 종목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장기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현금 자산 비중에 좀 두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유는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할까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테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꼬미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좀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나의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그리고 뭐 부동산보다는 뭐랄까요, 뭐 현금 비중,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배워나간다는 입장,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다면 완벽한 면접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